그 지원 동기를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관련된 직업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러던 도중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공군사관학교가 항공우주에 이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제가 이제 몸무게가 80kg도 넘어가고 실기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또한 성적도 합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서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부단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성적도 작년에 비해서는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올해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체중이 어느 정도 나왔던 거였어요? 원래 86kg 나가서 86kg 나갔었습니다. 지금 몇 킬로? 지금 현재 66kg 정도 노력을 많이 했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지금 3학년에 출결 상황이 보니까 결석 지각 조퇴가 다 질병으로 인한 거예요? 뭐 어떤? 사실 제가 작년에는 수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신경성 두드러기가 온몸에 발진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완치가 된 상태고요. 지금 좀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발현된 거예요? 네, 고3 때 조금 발현됐었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입학하기 위해서. 내가 꼭 공군사관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공군사관학교에 가고 싶고 꿈과 희망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보다 앞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제 가장 그들보다 앞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 맡은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 일 꼭 처리하고 자거나, 이렇게 또한 이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들보다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서 공군사관학교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중학교 여기 지원 용기를 소술했는데 안 소술했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회과목 발표가 있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야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다른 3명의 친구들이 각자 학업으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모든 과제를 다 떠넘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하루만으로는 불가능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새벽 3, 4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일정을 그걸 다 수행하고 잠에 잤던 것이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부당하게 본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던 그 친구들하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친한 친구여서 저한테 그걸 배웠었던 것 같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친구들 많이 사귀고 많이 있습니다. 학급 임원도 몇 번 할 정도로 친구가 없는 교우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서 진로 활동을 보면 공사는 하나도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체력적인 거나 무엇인가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당시까지는 꿈을 꾸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학업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주에 관한 것을 이제 대학교 가서 사실 작년 고3 때까지 하려고 그랬고요. 몸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중도 많이 나가고 신경성 두드러기가 있다 보니 공부하기에도 좀 당연히 벅찼어서, 그래서 이제 진로 쪽도 그냥 교사라고 적혀 있을 건데 교사 쪽으로 거의 맞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성 두드러기가 자주 나타나는 편이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많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다이어트를 한 후 싹 사라져서 지금은 거의
8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비만과 연계되었을 것 같다. 네, 지금은 이제 잘 치료하고 있다. 네. 그건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군대 생활 하려면 체중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체중도 유지해야 되고. 네. 근데 어떻게 정말 굉장히 많은 체중을 뺐냐는 네, 사실 수능 끝나고 5kg 정도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빠져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 계속 한 3-4달간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계속 병행해서 15kg 정도 더 감량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랑 이게 연관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직 생활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활동 영역이 또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 책임도 막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수험생활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저는 처음 시작 운동할 때도 그랬는데, 그 유산소를 뛰는 게 음악을 들으면서 유산소를 뛰는 게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유산소를 뛰면서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면은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면 그 분들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혹시 전투기 조종사가 안 된다면, 네. 그 부차적으로 부전공으로 네.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병과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 경영학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싶습니다. 공군사관학교 학과에도 지원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학교 가서도 부전공으로는, 전공은 물론 교사 쪽으로 이렇게 써왔지만 부전공으로는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군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군에서 경영학? 네, 그걸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난 조종사가 안 된다면. 근데 그러면 병과는 그럴까요? 고민한 적 있어요? 조종사 말고도 많은 병과가 있는데 16개 알고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그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야. 네. 이런 질문은 그 군에 대한 질문이고 졸업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진로거든요. 네. 다 틀려요. 인생이 조종사가 가는 그 스펙트럼하고 뭐 정비사가 가는 스펙트럼하고 관제사가 가는 스펙트럼하고 교수가 가는 스펙트럼하고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알고 가시는 게 네. 답변하시기 좋을 거예요. 혹시 재신문 읽은 거 있어요? 제 신문 전반적으로 다 일단 훑어보기는 했었어요. 그 중에 혹시 본인이 좀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모병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모병제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읽어서 해주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문에 의거하면은 우리나라 현재 이제 징병제를 당연하게 출시 중인데 이제 현재 여러 나라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문에서 설명했는데요. 일단 뭐 당연하게도 아무래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다 보면은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이 좀 증가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군의 수는 하락할 것이고 다른 하나의 문제적 문제는 예산 감소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예산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서 증가를 한다고 그쪽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 저는 그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 중인 나라고 전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나라인데 징병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국방력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국방력이 유지가 되어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례로 예전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 쪽에서 엑시스 라인에서 저희를 제외하자마자 북한이 바로 침공을 하였던 것을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당시 사실 저희 국방력은 차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징병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전 면접은 마칠 거고요. 네. 면접위원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조언이 될 만한 거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대답하는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괜찮아요.
말도 잘하는 편이고, 좀 말 잘한다는 얘기 듣죠? 말 잘하는 편이에요. 네. 다만 이제 뭐가 이 면접하는 과정에서 공사에서 문제가 될 거냐면 우리 한 교수님이 질문한 내용처럼 이 출결 문제와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네. 그 원인이 해소가 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도 의학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좀 준비하다 보면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요구, 좀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네. 사관학교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나는 굳이 그게 필요 없는, 그 예의 바르게 보이기도 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왠지 좀 기계적으로 들리고, 네. 좀 인위적으로 손이 많이 갔다. 우리 인위적으로 손 많이 간 거 싫어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면접위원들이. 네. 원래 모습이길 바라지, 손이 많이 가서 만들어진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 이런 게 약간 훼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야, 그냥 그대로야, 이게 나야. 이렇게 하려면은, 거기 약간 그 손이 많이 간 흔적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모든 답변에서 대부분 다 좋았어요. 내용도 좋고, 아까 제시문한 것에 대한 의학과 자기 의견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어떤 이 틀에, 왜 형식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손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다른 분도 혹시 지금 몸무게를 줄이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는 조종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여러 병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군 경영이라는 거는 사실은 학문이고, 그 조종사는 직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조종사라는 직업이 있고 정비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 군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갈 길이 어떤 운명적으로 다른 길이 택해지더라도 내가 군인에 대한 열망,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군에 대한 열망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면 그만둬가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그 열망을 갖게 된 데에는 뒤에 나의 국가와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의 행복과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나서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어떤 애국심과 이런 게 발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군인이 된다는 걸 믿어주지. 안 그러면 그 누가 믿겠어요. 충분히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얘기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잘 준비하고.